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말은 한 해가 저무는 길목에서 차분하게 한 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주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무실이 광화문에 있어서 광화문 주변, 광화문 광장, 서울시청 주변을 자주 걸어서 돌아다니는데 요사이 유달리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많이 나옵니다. 커피숍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매장에 들어가서도 그렇고요. 어제는 광화문 광장에 갔더니 아주 코끼리보다 훨씬 더 큰 토끼, 내년이 토끼띠니까 토끼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나라 분위기가 상당히 밝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며칠 전에는 눈도 오고 해가지고 아주 상쾌하기도 합니다. 눈 온 뒤에 공기가 참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한 해 한국인이 제일 잘한 것은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 바로 제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조갑제닷컴에 30년간 이어진 좌익 운동권 시대를 정리하고 한국을 다시 해양 문화권의 일원으로 복귀시킴으로써 1948년 이후 이어지고 있는 기적의 한국 드라마를 다시 쓸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만이 뿌린 자유민주의 씨를 윤석열이 거둔 셈인데 3월 9일의 진정한 승자는 윤석열이 거의 혼자 힘으로 총 한 방 쏘지 않고 좌익으로부터 정권을 인수하게 만든 한국의 민주주의였다. 윤석열의 승리는 한국인들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에서 민족해방, 대한민국 건국, 낙동강 전선 사수, 인천 상륙작전과 비견되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윤석열 세상과 이재명 세상의 차이를 상상해보라. 선동 세력에 넘겨준 나라를 피 흘리지 않고 도로 찾았으니 조상들과 호국 영령들에게 면목이 서게 되었고 피를 흘려 공산당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구해준 미국 등 참전국에 떳떳하게 되었으며 박근혜 탄핵과 문재인 등장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멀었어 라고 하던 일본 사람들에게도 큰 소리 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이 정말로 세계 7대 강국 자격이 있으며 이런 국력에 어울리는 대통령을 뽑았다는 믿음도 생긴다. 윤석열 당선자와 그를 중심으로 뭉친 우파는 역사상 가장 깨끗한 정치 집단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지긋지긋한 흑색 선전과 수사 공작을 다 이겨냈고 우파는 문재인 정권의 가혹한 정치 보복 수사를 통과함으로써 결백을 입증받았다. 민주국가에서는 깨끗하면 강력하다. 반대로 좌익 운동권 세력은 자정 능력을 상실, 지난 5년간 부패의 늪에서 허우적거린 기득권 집단이다. 검찰이 덮은 수사만 재개해도 정치 세력으로 존립할 수 없을 지경이다. 대한민국 세력이 이렇게 유리한 고지를 점한 적이 없다. 우리는 사실, 과학, 헌법만 어기지 않는다면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게 되었다. 민노총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법대로 대응으로 윤석열 지지율이 오르고 나라 분위기도 좋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고 정주영 회장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침 5시만 되면 일어나는 것은 오늘 할 일만 생각하면 어린이가 소풍 가기 전처럼 흥분 상태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평생 흥분 상태에서 산다는 말도 했습니다. 정주영 선생은 자신의 성공 비결은 긍정적 사고와 타고난 건강이라면서 건강한 정신을 가지면은 몸도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일제 때 고향 마을이 이분이 강원도 통천 아산 마을인데 거기서 있었던 일화를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이 독수회 사건으로 매일 일본 경찰서 불려다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늘 싱글벙글했다고 합니다. 하는 말이 경찰서에 불려갈 때보다 나올 때 기분이 더 좋기 때문에 한 번도 시리에 빠진 적이 없다고 하더랍니다. 정주영 선생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해결 가능하다고 믿으면 해결이 되더라면서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는 그분의 불굴의 투지를 심어준 사람이 누구냐? 학교에서 배웠느냐가 아니고 가정에서 배웠다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 그리고 두 분의 묵묵한 솔선수범이 그로 하여금 긍정적 사고방식을 갖도록 했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했습니다. 그런 어떤 위대한 스승도 위대한 부모를 교체할 수는 없다 라면서 가정의 화해를 강조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정주영 선생처럼 늘 낙관적이고 자신만만한 분위기를 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만드는 분위기로 해서 이번 연말 연시를 아주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주영, 윤석열 두 사람이 동시에 머리에 오른 것은 두 분이 몰고 다니는 그 밝은 분위기, 긍정적 분위기 때문입니다. 정주영 선생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분이 한자 교육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3년 동안 다닌 서당에서 세상의 원리를 다 배웠다는 취지의 이야기였습니다. 6살부터 9살까지 회초리를 맞아가면서 서당에서 배운 게 천자문, 소학, 논어, 맹자, 삼강오륜인데 이게 평생 자신의 인격의 기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걸 다 배우고 그 다음에 소학교에 들어갔는데 소학교 다닐 동안은 뭐 더 배울 게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맨날 놀았다 그래요. 이분이 자신의 생애에서 소학교 다닐 때 신나게 논 그 기간이 가장 행복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글을 쓸 때 보면은 본명인 윤석열이라고 한자로 쓰지 않고 발음 부호인 윤석열이라고 한글 표기만 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본명을 써야죠. 한자를 써야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한자와 한글 혼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헌법 정신이 바로 한자와 한글을 같이 혼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자 교육 부활로 한국어까지 정상화 시킨다면은 법치 회복으로 나라를 정상화 시킨 그 공과 더불어 계산해서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지난 3월 9일 한국인의 위대한 선택으로 해서 연말 연시를 즐겁게 보낼 수 있게 된 거, 이건 모든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주는 선물이죠. 하나 더 붙인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파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 대통령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을 보수 틀 안에 잡아놓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대로 하면은 그 법 앞에는 보수도 진보도 좌도 우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어요. 법이라는 공평한 잣대를 상식에 맞춰가지고 집행을 하면은 그게 바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 대통령이 되면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면 그 법이 힘이 세다는 겁니다. 법치 대통령 윤석열은 최강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될 때 한국도 같이 자유통일해가지고 인류국가로 나아갈 것입니다. 법대로 하면은 김정은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